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wa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동은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파원, 파동이 발생한 지점에서 발생한 이제 진동과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무엇을 통해서 퍼져나가냐면 매질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즉 정리하면요, 뭐 이렇게 잔잔한 수면에 돌을 이렇게 하나 던지면요, 여기 요 지점이 이제 물하고 돌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자, 요 지점을 파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돌이 이렇게 이제 물에 풍덩 빠질 때 그때 발생한 진동과 에너지가 매질, 요 상황에서는 물이 되겠죠.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파워는 웨이브 소스라고 해서 이제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고요, 매질은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근데 매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고 파동을 따라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돌을 이렇게 호수에 던지면은 여기에서 돌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물 분자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이 물 분자가 매질이 되죠. 근데 이 돌 때문에 이 매질이 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돌을 하나 던졌는데 호수가 이렇게 갈리게 되겠죠. 모세의 기적이 생기겠죠.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런 뒤에 또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을 따라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음파 같은 경우도 있죠. 자, 음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공기가 이렇게 종파 형태로 이렇게 공기 분자들을 이제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입에서 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이 소리 따라서 쭉 하면은 요 구간에는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파동의 구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차이를 보면요, 먼저 종파라는 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요 그림이 종파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파는요, 이렇게 용수철을 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좀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듬성듬성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밀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소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향도 뭐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움직일 거고, 진동 방향은 이렇게 좌우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한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파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음파가 있고 중학교 때 배운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횡파는요, 이제 세로로 움직이는 그런 파동인데,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한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횡파는요, 용수철을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횡파인데, 용철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진행 방향은 뭐 좌든 우든 이렇게 되는데, 용수철의 진동 방향은 위랑 아래 이런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S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으로 파동을 구분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매질의 유무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탄성파라고 하는데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파 가능한 파동을 탄성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지 파동이 전달이 되고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파동을 탄성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mechanical wave라고 합니다. 기계적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면파, 용수철파, 음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면파의 매질은 물이 될 거고요. 용수철파 이제 매질은 용수철, 그다음에 음파는 이제 뭐 기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탄성파들은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음파도 기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전자기파가 있는데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개념 같은데 전자기파를 세 글자로 줄이면 전자파가 되고요. 전자파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전파가 되고요. 전파를 한 글자로 줄이면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한 파동을 이제 전자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파는요. 특징이 매질이 없어도 전파 가능합니다. 매질이 없어도.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자파, 전파, 빛 이렇게 되는데 빛의 특성은 매질이 없어도 이제 파동이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매질이 있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빛 같은 경우는 유리 통과할 수 있는데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매질이 없을 때 가장 잘 전파가 되고요. 매질이 있으면은 전파에 이제 뭐랄까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유리를 통과할 때는 빛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동의 기초와 파동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